이 밤, 내 분노는 차가운 결단이 되었다. 이제 너희의 모든 것을 되돌려줄 시간이다. 윤서현은 오늘도 마케팅 부서 사무실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오갔고 화면에는 빼곡한 보고서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에 윤서현은 잠시 숨을 멈췄다. 박상철 부장이었다. 그는 윤서현을 향해 노골적인 불쾌감과 함께 경멸을 담은 눈빛을 던졌다. 윤서현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의 시선을 애써 외면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함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려 숫자와 글자에 파고들었다. 박상철 부장이 자리에 앉자 사무실을 짓누르던 무거운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모든 직원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자신의 모니터만 응시했다. 마치 누군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폭발할 듯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고조된 긴장감 속에서도 윤서현은 동요 없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 나갔다. 그녀의 얼굴은 시종일관 침착했으며 결연히 담은 입은 그 어떤 말도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압박을 묵묵히 견뎌내며 윤서현은 눈앞의 과제에만 온전히 몰두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깊은 눈빛 저편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굳건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윤서현은 그 긴장감 속에서 흔들림 없는 태도로 작업을 이어갔다. 그녀의 표정은 시종일관 차분했고 단단하게 굳게 담은 입술은 어떤 말도 새어나오지 못하게 했다. 주변의 모든 압박을 흡수하듯 윤서현은 오직 눈앞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쉽게 읽히지 않는 단단한 심지가 숨겨져 있었다. 윤서현은 마케팅 부서 사무실에서 신제품 기획 보고서를 작성하며 꼼꼼하게 자료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채워진 데이터와 분석은 그녀가 얼마나 이 업무에 진심인지 보여주었다. 윤서현은 모든 숫자에 자신의 노력을 새겨넣듯 신중하게 검토를 마쳤고 이어진 팀 회의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마이크를 잡은 박상철 부장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이내 윤서현이 제시했던 핵심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이 고안한 것처럼 능숙하게 발표하기 시작했다. 박상철의 시선은 회의실을 가득 메운 임원들에게 향했고 윤서현의 존재는 완벽히 무시당했다. 윤서현은 그저 담담히 박상철을 응시했고 그의 표정에서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상철은 윤서현을 향해 싸늘한 눈빛을 던지며 한마디를 건넸다. 보고서 수정사항을 오늘 퇴근 전까지 제출하라는 지시였다. 윤서현은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난 시각까지도 사무실에 남아 박상철이 던져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상철은 마감 기한이 불가능할 정도로 촉박한 다른 업무를 윤서현에게 지시했다. 게다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윤서현의 작업 속도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그녀의 역량을 깎아내렸다. 박상철은 연신, 신입이 이것도 못해 회사에 놀러 왔나? 라는 비난을 퍼부으며 윤서현을 몰아세웠다. 윤서현은 굳게 담은 입술을 더욱 악물었지만 그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박상철이 지시하는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의 말을 경청했다. 이진우 대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박상철의 갑질을 지켜보며 윤서현을 안타까워했다. 이진우는 윤서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박상철 부장의 등살에 눌려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이진우는 동정심과 함께 자신의 무력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윤서현에게 미안한 시선을 보내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윤서현은 박상철의 부당한 지시와 공개적인 질책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의 책상 위는 서류와 자료들로 가득했고 윤서현은 아무런 내색 없이 키보드 위로 손을 가져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에는 절대 꺾이지 않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윤서현은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업무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이성이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윤서현은 박상철에게 갈수록 황당한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다. 보고서 정리 같은 업무 외에도 자신의 승용차를 세차해달라거나 개인적인 택배를 받아오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윤서현은 박상철의 눈을 똑바로 보며 어떤 반항의 기미도 없이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흔들림 없었다. 윤서연은 박상철의 모든 부당한 명령과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머릿속에 정확히 기록해두었다. 박상철은 윤서연의 조용한 순종이 자신의 권위를 더욱 강화한다고 믿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성테크 사내 PC 화면에 긴급 공지 메일이 떴다. 회사의 핵심 신제품 넥서스 출시를 알리는 내용이었다. 윤서연은 메일을 읽는 순간 손끝에 미묘한 긴장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넥서스는 한성테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박상철의 갑질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 윤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공지사항의 세부 내용을 훑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넥서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윤서연은 이 프로젝트가 박상철의 비리와 연결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박상철은 그즈음 외부 미팅이 잦아졌고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윤서연은 그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경쟁사 임원과 밀담을 나누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 박상철은 그 자리에서 거액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받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윤서연은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눈을 깜빡이는 대신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기 위해 애썼다. 윤서연은 박상철이 건네받은 봉투의 크기와 그가 짓던 미소의 의미를 재빠르게 분석했다. 박상철은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 틀어박혀 신제품 넥서스의 시장 조사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숫자를 덧칠하고 그래프를 왜곡하며 유리한 정보만을 선별해 보고서를 꾸며냈다. 며칠 후 박상철은 윤서연에게 조작된 시장 조사 데이터 파일을 건네며 최종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윤서연은 파일을 받는 순간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위화감을 감지했다. 그녀는 박상철이 방금 자신에게 건넨 데이터 파일과 일주일 전 그가 발표했던 자료의 수치들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음을 발견했다. 윤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박상철이 넘긴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숫자의 배열 속에서 작은 오류와 불일치를 빠르게 찾아냈다. 특정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었고 예상 수익률은 현실과 동떨어져 과장되어 있었다. 윤서연은 펜을 든 채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오타나 실수가 아니었다. 윤서연은 자신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박상철은 넥서스 프로젝트를 통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윤서연은 이 모든 비리의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조용히 끓어오르던 그녀의 분노는 차가운 결단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다. 이 싸움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것을 윤서연은 직감했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녀의 조용한 분노는 차가운 결단력으로 바뀌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박상철은 윤서연에게 두툼한 파일 하나를 던지듯 건넸다. 넥서스, 신제품의 최종 시장 조사 데이터라며 박상철은 이를 빨리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도 더 음흉하게 빛났고 윤서연은 그 파일 안에 자신이 예상했던 조작된 수치들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박상철은 서둘러 윤서연에게 작업을 재촉하며 자리를 떴다. 윤서연은 박상철이 건넨 파일을 열었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윤서연은 익숙한 숫자들을 훑어 내려갔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몰래 모아두었던 원본 데이터와 박상철이 건넨 파일의 숫자를 비교했다. 미세한 차이, 그러나 결코 우연일 수 없는 불일치들이 윤서연의 눈에 들어왔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특정 지역의 시장 성장률은 부풀려져 있었고 경쟁사 제품의 약점은 과장되어 있었다. 윤서연의 펜을 쥔 손은 순간적으로 움찔거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윤서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차이점들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박상철의 비리가 단순한 횡령을 넘어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위협하고 있음을 윤서연은 분명히 깨달았다. 며칠 후 이사회에 제출된 넥서스 신제품 보고서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회사 전체를 뒤흔들었다. 박상철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윤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박상철은 책상을 내리치며 윤서연에게 소리쳤다. 네가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다. 윤서연은 박상철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박상철은 윤서현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조작된 이메일과 서류 몇 장을 윤서현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것들은 윤서현의 서명이 위조된 채 그녀가 데이터 오류를 인지하고도 보고서에 반영했다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박상철은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윤서현에게 사직서와 함께 모든 책임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각서를 내밀었다. 당장 사인해. 그렇지 않으면 너의 커리어는 여기서 끝이야. 윤서현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위조된 증거로 자신을 오가매려는 박상철의 비열함에 윤서현은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더욱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밤 윤서현은 약속대로 회사 옥상으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윤서현의 얼굴을 스쳤다. 그곳에는 내부 감사실에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현은 김 과장에게 박상철의 데이터 조작과 위조 증거에 대한 자신의 의심을 조용히 설명했다. 김 과장은 윤서현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들었다. 윤서현은 박상철이 자신에게 조작된 데이터를 넘겼던 기록과 그가 다른 직원들에게 행했던 부당한 지시들을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상철의 비리 증거를 수집할 구체적인 계획을 윤서현과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다. 감사실의 접근 권한과 윤서현의 현장 정보가 합쳐지면 박상철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다. 윤서현은 김 과장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그의 조언을 경청했다. 그들은 앞으로의 움직임을 치밀하게 계산했다. 며칠 뒤 윤서현은 회사 법무팀으로부터 정식 경고장을 받았다. 보고서 데이터 조작에 대한 징계와 함께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고장이 담긴 봉투를 받아든 윤서현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복도를 지나가던 동료들은 윤서현이 박상철에게 찍혀 결국 저렇게 되었다느니 젊은 애가 뭘 안다고 나섰다가 바보같이 저 꼴이 되었다느니 하는 말들을 수군거렸다. 윤서현의 귀에 동료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박혔다. 하지만 윤서현은 그들의 시선과 말들에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윤서현의 발걸음은 더욱 단호해졌다. 윤서현은 경고장을 조용히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겪는 모든 부당함이 박상철의 비리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임을 알고 있었다. 윤서현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의 일부임을 확신했다. 박상철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 윤서현은 더욱 깊숙이 들어가 그가 숨겨둔 모든 것을 찾아낼 작정이었다. 윤서현은 겉으로는 흔들림 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윤서현은 이제 막 시작된 이 거대한 싸움의 전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오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윤서현의 차분한 얼굴 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강렬한 결의가 숨어 있었다. 한성테크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긴급 이사회 회의가 소집되었고 임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굳은 얼굴로 착석해 있었다. 윤서현은 회의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다급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최영식 회장의 참석 통보가 전달되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오랜 투병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최영식 회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은 모든 임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박상철 부장은 잔뜩 굳은 얼굴의 임원들 앞에서 보란듯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능청스럽게 말을 시작했지만 윤서현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과 불안을 꿰뚫어 보았다. 박상철은 능숙하게 발표를 이어가더니 결국 윤서현을 향해 손가락을 겨누었다. 이번 신제품 데이터 조작은 전적으로 신입사원 윤서현의 실수입니다. 미숙한 실력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윤서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박상철은 모든 책임을 윤서현에게 전가하며 그녀를 비난했다. 일부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진우는 애써 시선을 피했다. 윤서현은 묵묵히 박상철의 말을 들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최영식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격려했다. 최영식은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등장은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최영식은 마이크를 쥔 채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윤서현을 향해 손짓했다. 윤서현 사원은 이리로 오시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서현에게 향했다. 윤서현은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최영식의 옆으로 다가갔다.
최영식은 마이크를 통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기 윤서현 사원은 제 유일한 손녀이자 한성테크의 미래를 책임질 후계자입니다. 지난 6개월간 윤서현은 회사 내부의 부조리와 비리를 직접 파악하기 위해 현장 실습을 해왔습니다. 최영식의 폭탄 선언의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은 경악에 찬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상철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최영식은 윤서현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었다. 윤서현은 단상에 서서 빔 프로젝터를 작동시켰다. 화면 가득 박상철의 모습이 나타났다. 윤서현은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박상철의 치밀한 데이터 조작 과정이 담긴 문서와 그래프, 그리고 경쟁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내역을 하나하나 빔 프로젝터로 보여주었다. 화면에 뜬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서현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된 음성에는 박상철이 여러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갑질을 하고 협박하며 심지어는 비리에 동참하도록 회유하는 내용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박상철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욕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박상철은 자신의 귀를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비리에 연루되어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몇몇 부서장들의 얼굴 또한 삽시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윤서현은 모든 증거를 제시한 뒤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회의실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겼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없었다. 마이크를 내려놓은 윤서현은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한 강철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윤서현은 회의실 전체를 천천히 훑었다. 저는 제 개인의 복수를 위해 침묵했던 것이 아닙니다. 썩어가는 한 부분을 도려내어 우리 한성테크가 오랫동안 쌓아온 가치와 여러분의 노력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투명한 회사를 만들 것입니다. 윤서현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을 지배했던 무거운 침묵은 점차 깨지고 나직한 웅성거림과 함께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윤서현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확신했다. 회의가 끝난 직후 박상철과 그의 비리에 공모했던 몇몇 부서장들이 보안팀에 의해 곧바로 연행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절망이 역력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즉시 해고 조치가 이루어졌고 형사 고발 절차 또한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한성테크는 오랫동안 골마왔던 상처를 깨끗하게 도려내기 시작했다. 한 달 후 한성테크에는 새로운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윤서현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자신의 새 사무실 문을 열었다. 문 옆에는 전략기획이사 윤서현이라는 명패가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노크되었다. 이진우 대리였다. 이진우는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사님, 그때 정말 많이 힘드셨죠? 말도 못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다. 윤서현은 이진우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힘들었지만 모든 순간이 우리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진정한 정의를 위한 침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윤서현의 진심 어린 말에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이진우 대리를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서서히 윤서현의 진정한 의지를 이해하고 지지하기 시작했다. 사무실에는 이제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모두의 노력이 존중받는 투명한 회사를 향한 한성테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침묵했던 시간은 윤서현에게 결코 헛되지 않았다. 윤서현은 그저 조용히 부당함을 견디는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한성테크의 썩어가는 부분을 뿌리 뽑기 위해 윤서현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철저히 준비했다. 박상철 부장의 오만과 탐욕, 그리고 그에게 동조했던 이들의 비열한 행위는 윤서현의 예리한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진정한 정의를 위한 윤서현의 인내와 치밀함은 결국 어둠 속에 감춰졌던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나는 한성테크가 오랫동안 쌓아온 가치를 지키고 싶었고 모든 직원의 노력이 존중받는 투명한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윤서현의 조용하지만 강렬했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윤서현의 침묵은 곧 행동이었고 그 행동은 한성테크의 새로운 정의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조용한 사람의 가치는 소리 높여 외치는 이들보다 더욱 깊은 울림으로 세상의 부당함을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을 윤서현은 보여주었다. 참된 정의를 향한 그 침묵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단한 뿌리가 되어 회사를 지탱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었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연결되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이나 메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